모든 것이 거꾸로 가르쳐졌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당신의 소망이란 건 멀리서 쫓아가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잊고 있었던 자신을 기억해내는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무언가를 시도하고 상상하고 긍정하며 애썼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왜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깥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서도 여전히 똑같은 내면의 진동수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얼굴 표정은 바꾸지 않은 채 다른 반영을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양자적 관점에서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이냐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현실을 결정짓는 것은 목표도 계획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자장 속에는 수많은 가능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당신, 자신감 넘치는 당신, 평온한 당신, 모두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중 어떤 삶을 경험하느냐는 당신이 어떤 버전의 자신을 감정적으로, 에너지적으로 살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물리학입니다. 조화와 일치, 코헤런스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 채 바깥을 바꾸려고만 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계획하고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감정을 믿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진동수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상태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 진실을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감정, 생각, 에너지의 서명이 결과의 원인임을 인식하는 그 순간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단축시키고 가능성을 무너뜨리며 진정 우리가 살도록 설계된 삶을 불러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직면해야 할 고통스러운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에서 출발한 상상, 결핍에서 비롯된 시각화, 없는 것을 향한 갈망을 통해 삶을 창조하도록 길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지친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같은 패턴 속에서 맴도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받으려 하면서도 정서적으로는 여전히 오래된 삶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양자적 실현은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르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버전의 자신과 에너지적으로 일치하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현실은 그 진동수를 따라 재구성됩니다. 네빌 거다드는 이를 끝에 머무는 삶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라는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정신과 감정이 그 상태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죠. 조 디스펜자는 이를 새로운 정체성을 위한 신경 회로를 설치하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에이브라함 힉스는 이렇게 간단히 정리합니다. 매언저 느껴야 그 다음에 보게 된다. 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뇌와 몸은 상상된 경험과 실제 경험을 거의 구분하지 못합니다. 미래의 사건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감사함을 느낄 때 뇌는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어내고 몸은 그 미래의 화학적 반응으로 채워집니다. 당신은 결국 그 삶과 진동적으로 일치하는 존재가 되고 우주는 그 신호를 감지합니다. 이것은 간절한 바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신호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신호를 내보내고 감정은 그것을 끌어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양자장은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홀로그램처럼 다차원적이며 지능적입니다. 현재의 감정 상태는 단지 미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의 관계를 다시 쓰고 현재의 동기화된 우연들을 재배열합니다.
당신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사람들, 기회, 타이밍, all align. 그들은 당신이 설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조화된 존재가 되었기에 그 삶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징조를 쫓는 것이 아니라 신호 그 자체가 되는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더 이상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진리를 살아가는 것이 진짜 길이라는 것을. 우주는 당신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을 비추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거울은 항상 정직합니다. 그러니 질문은 언제가 올까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나는 지금 누구로 존재하고 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양자장은 바로 그 존재 상태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로 진정한 힘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믿습니다. 생각을 제대로 하면 원하는 현실이 올 것이다.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우주가 응답할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끌어당김은 머리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과 마음이 함께 경험하는 상태입니다. 우주를 설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건 당신의 신경계가 새로운 현실을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일입니다. 새로운 삶을 이미 살고 있는 자신이 되면 무의식은 저항을 멈춥니다. 새로운 정체성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순간 양자적 작업이 시작됩니다. 갈망이 아닌 존재의 차원에서.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본 적 있나요? 양자 중첩, 퀀텀 슈퍼포지션이라는 개념을. 모든 잠재적 현실은 관측되기 전까지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기반입니다. 당신이 반복하는 감정, 당신이 선택하는 생각, 당신이 믿는 신념, 이 모든 것이 곧 관측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의 가능성이 실제로 무너지고 현실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는 아직 멀었어라든가 뭔가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말이 당신의 현실을 반복적으로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매일 자신에게 과거를 주입하며 살아갑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노력해야만, 증명해야만, 가치가 있어야만 변화할 수 있다고. 그러나 양자장에서는 가치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 필요한 것은 일치입니다. 이 일치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당신이 현실을 반응하는 자가 되는 것을 멈추고 현실을 송출하는 자가 될 때, 당신이 감정을 돈이 온 후에 느끼려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풍요로움을 느낄 때, 당신이 사랑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의 상태로 존재할 때, 당신이 세상의 인정을 받기 전에도 이미 충분한 존재라고 느낄 때, 우주는 지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호에 실시간으로 응답합니다. 당신이 미래의 일에 감사할 때, 당신은 더 이상 기대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새로운 삶의 신호가 됩니다. 이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몸, 마음, 에너지장은 동일한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바로 이 상태입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것을 뇌-심장 조화, Brain-Heart Coherence라고 부릅니다. 마음은 집중하고 심장은 열려 있을 때 당신의 전자기적 신호는 더욱 강력하고 더욱 명확하며 필드에 더 강하게 감지됩니다. 그때 당신은 흩어진 신호가 아니라 등대처럼 빛나는 송출자가 됩니다. 네빌 고다드는 이 과정을 바람이 이루어진 감정의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연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옷처럼 미래의 정체성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입는 순간 현실은 반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모순된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는 원하는 그림을 시각화하지만 속에서는 불안과 결핍을 느낍니다. 긍정의 말을 반복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좌절과 두려움을 품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변화의 희망을 품지만 마음속에서는 또 실패할까 두려워합니다. 양자장은 중립적이며 지능적입니다. 그것은 그 혼란을 그대로 반영할 뿐입니다. 이때 양자적 시련은 그 가장 강력한 진리를 드러냅니다. 당신은 먼저 그 현실에 정서적으로 유창해야 합니다. 그 현실이 오기 전에 그건 곧 이렇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증거가 없어도 감사하기, 변화의 조짐이 없어도 축하하기, 논리가 반대하더라도 직관을 신뢰하기. 왜냐하면 당신이 이미 원하는 삶을 사는 자신과 진동적으로 일치할 때 모든 것이 재배열되기 시작합니다. 그건 당신이 억지로 조작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것이 당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연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현실의 기억을 당신의 몸과 의식에 새기는 일입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일어나 미래의 자아가 느낄 감정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양자청사진을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이 정보는 곧 필드에 새롭게 기록되며 결국 외부 세계는 그 명령에 따라 반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외부는 더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부는 당신을 반영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 모델이 수동적인 것이 아닌 능동적인 창조의 방식인 이유입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창조자입니다. 당신의 과거에 묶인 존재가 아니라 현실을 설계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쫓는 것을 멈추고 정렬되기 시작하는 그 순간 무언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소망을 끌어당기려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소망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말투가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집니다. 우주를 감동시키려는 연기가 아니라 당신이 이미 우주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기적을 구걸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 자체가 이미 하나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필드는 당신에게 반응합니다. 당신이 기대할 때가 아니라 당신이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진동을 보낼 때 당신의 삶은 파동입니다. 무한하고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뱉는 생각 하나하나, 매 순간 느끼는 감정, 무의식 속에 뿌리내린 믿음, 그 모든 것이 이 파동에 측정을 가합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측정은 단순한 관찰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성의 무대를 하나의 실제로 붕괴시키는 강력한 행위입니다. 파동은 입자가 되고 가능성은 현실이 됩니다. 바로 그 순간 당신이 바라보는 삶이 형태를 얻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당신의 주의가 머무는 그 지점, 감정적으로 몰입하는 그 순간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합니다. 그 선택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현실은 응답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과거를 기준으로 파동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상처에서 바라보고 두려움에서 반응하며 반복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결과 필드는 충실하게 또 무심하게 그 과거를 반복된 현재로 바꾸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이 지속적으로 선택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선택은 무의식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 반응, 오래된 인식, 낡은 신념이 그 선택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양자적 시련은 단순히 의도를 세우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것은 인식을 치유하는 일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관찰하고 있는지, 어떻게 관찰하고 있는지, 그 관찰이 과거에서 비롯된 것인지, 미래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자각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감정적으로 집착하는 모든 순간, 당신은 그 버전의 현실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 늘 이랬지, 나에게는 그런 일이 안 생겨 라고 말하는 그 순간, 당신은 단순한 진술을 넘어서서 양자적 선택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패턴을 깨뜨리는 순간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아직 오지 않은 가능성에 감정적으로 몰입할 때, 새로운 생각을 해볼 때, 불확실성 속에서도 평화를 느낄 때, 당신은 필드 안에 간섭을 만들어냅니다. 이 간섭은 혼란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교란입니다. 새로운 타임라인이 태어나는 진동의 틈입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의 성격이 당신의 현실을 만든다. 다시 말해, 당신의 생각, 감정, 행동이 달라지면 당신이 붕괴시키는 현실도 바뀝니다. 네빌 고다드도 이와 유사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에 대한 개념이 바뀌면 당신이 사는 세계도 바뀐다. 아브라함 힉스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동하는 것에 반응한다. 그렇다면 질문은 바뀝니다. 당신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누구인가? 당신은 어떤 진동으로 숨을 쉬고 있는가? 기법을 하지 않을 때, 혼자일 때 떠오르는 기본 감정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필드는 바로 그 상태에 응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긍정문을 써도, 아무리 비전을 그려도 마음 깊은 곳의 기저 상태가 결핍과 두려움이라면 당신은 같은 현실을 계속 붕괴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시련은 당신의 기본 진동이 바뀔 때 일어납니다. 평온함이 기본값이 되고 기쁨이 당신의 쉬는 상태가 되며 자기 신뢰가 당신의 내면 기반이 되는 바로 그때 당신은 과거의 관찰 루프에서 벗어나 창조자의 상태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은 억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화입니다. 생각, 감정, 몸이 일치할 때 당신은 강력한 관찰자가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은 시간의 흐름을 재구성하고 동기화를 더욱 자주 경험하며 삶이 자연스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생존의 고리를 끊고 창조의 물결로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인슈타인은 덧붙였습니다. 필드야말로 입자를 지배하는 유일한 존재다. 그리고 고대의 현자들은 말없이 이 진실을 이미 꿰뚫고 있었습니다. 양자 물리학이 그 언어를 발견하기 훨씬 전부터 의식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인과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변화하고 싶다면 당신의 삶을 관람하는 자가 되는 것을 멈추세요. 선택하지 않은 영화의 장면을 지켜보는 것처럼 머무르지 마세요.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증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세요. 대신 붕괴하세요. 체현하세요. 지금 이 순간 새로운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눈으로 삶을 다시 관찰하세요. 그러면 필드는 응답할 것입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왜냐하면 파동은 언제나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당신의 믿음을 기준으로 붕괴되기를, 당신의 정열에 따라 형태를 갖추기를. 어느 순간 아주 미세하고 조용한 변화가 다가옵니다. 밖에서 보기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공기조차 달라졌음을. 세상이 아니라 나의 내부에서 어떤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가슴이 더 가볍게 느껴지고
머릿속이 더 맑아지고 마치 무언가가 정리된 것 같은 느낌. 그건 단지 기분이 아니라 에너지의 진동수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양자적 실현이 시작되는 진짜 지점입니다. 외적인 행동이나 화려한 선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조율. 주파수의 재정렬입니다. 과학은 말합니다. 우리가 현실이라 부르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확률의 바다라고. 양자장은 모든 잠재적 결과와 모든 버전의 당신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결정하는 건 오직 하나, 당신이 지금 어떤 진동을 내고 있는가입니다. 할 일 목록도 억지로 외운 긍정문도 아닙니다. 생각과 감정이 일치할 때 발생하는 내적 공명입니다. 이 공명은 마치 조율된 악기처럼 필드와 일체감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주는 보상이 아니라 거울처럼 응답합니다. 당신의 에너지 서명에 따라 스스로를 재배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 내면 환경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 답은 더 많은 노력이 아닙니다. 더 많은 정보도 아닙니다. 그것은 통합입니다. 마침내 무언가를 하려는 욕망을 놓고 존재하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선택. 모든 타임라인의 무게,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 통제하고 싶은 중독까지도 조용히 내려놓는 선택. 왜냐하면 외부를 바꾸려는 시도가 내면의 진동수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깨닫게 되니까요. 이 지점에서 실현은 더 이상 얻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는 것이 됩니다. 이미 존재하는 가능성이 당신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허용하는 것. 조 디스펜자는 이 상태를 아무도 아닌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무런 역할도 이름도 시간도 없는 공간. 정체성과 이야기 너머로 들어가 우주의 지능과 하나 되는 자리. 에고의 구조를 떠나 순수한 의식으로 돌아가는 그 상태. 그곳에선 어떤 감정을 연기하거나 문장을 반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미 새로운 자신과 진동적으로 일치한 자로 존재하는 것. 증명이 필요 없다는 걸 아는 것. 당신은 의심이 올라올 때 억지로 밀어내지 않습니다. 대신 그 감정을 바라보고 호기심을 가집니다. 급해지는 마음을 느낄 때 반응하는 대신 숨을 쉽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문합니다. 혹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건 아닐까? 혹시 이 고요한 순간이야말로 진짜 준비의 일부는 아닐까? 양자적으로 말하자면 그 순간이 곧 파동을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그 순간 새로운 현실이 관찰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집중과 일치만으로 충분합니다. 네빌 고다드는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를 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소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힉스는 같은 메시지를 반복합니다. 우주는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느낌에 반응한다. 그래서 이 일은 전적으로 진동의 문제입니다. 변화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조용합니다. 세상은 그걸 아직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축하도, 확인도, 성취의 깃발도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무언가 진짜로 움직였다는 걸.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당신은 단순히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그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양자적 실현의 본질입니다. 판타지로 뛰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와 감정과 정체성의 조화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원해서 실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것이기 때문에 실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 상태가 조율장치가 되어 미래를 현재로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불꽃놀이도 깜짝 놀랄 일도 없습니다. 에고가 원하는 증거도 자주 없습니다. 대신 조용하고 신성합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가 숨결 따라 순간 따라 서서히 재구성되는 일. 그 변화는 표면에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깊은 곳에선 이미 진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애원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정렬된 상태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실현의 코드입니다. 숨겨진 의식의 비밀도 완벽한 주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정체성입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떤 존재로 숨을 쉬는가? 그 작고 조용한 질문들이 당신의 진동을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그 진동이야말로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창조입니다. 진짜 변화는 외부 증거가 생기기 전에 일어납니다. 증명할 무엇도 없고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지만 당신 안의 세계는 조용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주의 반응을 기대하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과의 일치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루어지길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제 질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언제 현실이 바뀔까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떤 파동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당신이 그렇게 존재하기 시작할 때 우주는 반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결핍을 방송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충만함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지속되면 당신의 신경계는 더 이상 갖고 싶은 상태를 불안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 삶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 진동이 현실을 다시 짜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이루는 입자들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진동에 따라 움직이는 유동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진동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때 이미 내 것이야. 현실은 붕괴합니다. 새로운 타임라인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쫓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존재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더 많이 하려 애쓰지 말고 더 깊이 느껴보세요. 당신이 그토록 바래왔던 삶을 이미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그 사람이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그 사람은 세상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나요? 도전 앞에서 그는 어떻게 호흡하나요? 그는 더 이상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이건 멀리 있는 어떤 버전이 아닙니다. 이건 이미 양자장 속에 존재하는 당신의 또 다른 실제입니다. 당신의 유일한 임무는 그 삶과 진동적으로 조화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 진동이 그렇게 진실할 때 현실은 당신의 내부 진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메시지를 지금 여기까지 읽으며 마음이 울렸다면, 만약 당신 안에서 무언가 조용히 공명했다면 그건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뒤처진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되어가는 중입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선언이란 조용히 눈을 감고 속삭이는 이 한마디입니다. 나는 되어가는 중이다. 간청이 아닌 선언으로, 갈망이 아닌 기억으로, 당신의 영혼에서 솟아오르는 고요한 외침으로, 만약 지금 이 순간 이 문장이 당신을 울리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준비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여정을 선택한 사람이기에 이 진동에 이끌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순간 함께 그 되어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주파수 안에서 말없는 동기화 속에서 함께 기억해내는 중입니다. 당신의 진동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말보다 더 깊고 더 정확하게 그 진동이 삶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주파수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너무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섬세하고 너무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울리기 때문에 그것은 불꽃처럼 터지지 않습니다. 요란한 소리로 존재를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주파수는 언제나 거기 있어 왔습니다. 혼란의 바깥에서, 의심의 이면에서, 끊임없는 노력을 멈춘 그 너머에서, 그것은 숨결 뒤에 숨어 있고, 생각 뒤에 침묵 속에 있고, 갈망 너머의 존재 안에 있습니다. 그 주파수는 당신이 발견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되돌아가야 할 자리입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보다 먼저, 비교보다 먼저, 증명하거나 얻어야 한다는 생각보다 훨씬 이전부터 그 진동은 이미 당신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의 본질이며 어떤 외부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유의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이루려는 시도를 멈추고 이미 그것을 살고 있는 버전의 당신이 되었을 때 그 빛은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더 이상 우주에 자신이 가치 있음을 증명하려 애쓸 필요도 누군가의 인정을 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냥 존재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체현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양자장은 조용히 재정렬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부족함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체현됨에 응답합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끌어당기려 애쓸수록 멀어집니다. 추구를 멈추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결코 부족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노력 없이, 애씀 없이 있는 그대로 존재함으로써 가장 큰 시련은 일어납니다. 당신 안에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고요함이 있습니다. 증명받고 싶지도 소리치고 싶지도 않은 진실. 그것은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 속삭임은 진실합니다. 당신이 눈을 감고 몸이 집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그건 단순한 안정감이 아닙니다. 그건 귀환입니다. 진동적 본질로의 귀향. 논리나 증거가 아니라 기억과 직감으로 인도되는 길. 당신이 그 주파수와 조율되기 시작할 때 시련은 더 이상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현재의 연장선이 됩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를 조화된 상태, 인코헤런스라 부릅니다. 네빌 고다드는 끝에 머무는 존재라고 말했고, 아브라함 힉스는 허용의 예술이라 했습니다. 말은 달라도 핵심은 같습니다. 정렬되면 우주는 움직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진동하고 있는 것을 반영할 뿐입니다. 더 크게 외칠 필요도, 더 열심히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충분함이 가장 강력한 신호로 필드에 전달됩니다. 당신은 별들로부터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별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중심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숨김이 아닙니다. 그건 통로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보여주지 않아도 필드는 이미 당신의 진동을 읽고 있습니다. 당신이 입 밖에 내지 않아도 당신의 존재는 이미 신호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쫓는 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되어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이미 모든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여기에 그 진동이 닿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공간에서 함께 기억하고 함께 정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누구였는지를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진정한 시련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추적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이 이미 당신의 일부임을 기억해내는 존재입니다. 이 여정은 결코 외부의 신호를 찾아 헤매는 탐색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내부의 고요한 빛을 다시 켜는 과정입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당신은 이미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아를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자아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 자아와 조율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 간극은 시간의 차이가 아니라 진동의 불일치입니다. 그러니 이제 선택하세요. 현실이 변하길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먼저 변화된 자아가 될 것인가? 이것이 양자장의 언어입니다. 이것이 우주가 이해하는 유일한 소통입니다. 말이 아닌, 기술이 아닌 진동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기 전에도 평화로울 수 있을 때,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축하할 수 있을 때, 결과 없이도 감사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진짜 창조자의 주파수에 들어선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 자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닿기를, 당신이 기억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를 멀리서 쫓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걸음걸이 하나, 말투 하나, 선택 하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감동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것이 나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실현을 시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실현을 살고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 차이는 작지만 파동적으로는 결정적입니다. 마치 빛이 어둠 속을 가를 때처럼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은 기존 현실을 서서히 해체하고 새로운 질서를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새로운 길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원래 있던 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눈뜨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조용히 속삭이세요. 당신의 영혼이 가장 오랜 시간 기다려온 그 문장. 나는 되어가는 중이다. 간절함이 아닌 평온으로, 두려움이 아닌 확신으로, 결핍이 아닌 충만으로. 그 한 문장이 당신의 현실을 바꿉니다. 그것은 주문이 아니라 진동의 명령입니다. 우주는 듣고 있습니다. 필드는 반응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입자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귀환입니다. 원래의 당신으로, 본래의 빛으로. 이 진실이 당신의 심장을 울렸다면 그 울림을 담아 댓글로 적어보세요. 나는 되어가는 중이다. 그 말 한마디가 하나의 파동이 되어 세상을 흔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그것을 목격할 것입니다.